여러분들 교과서 부분도 들어가는데 교과서랑 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부분이 또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요 학교 프린트가 그 고3 현재 고3들이 쓰고 있는 수능 특강 교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자음은 뭐고 반모음은 뭐 특히 반모음 뭔지 꼭 체크해 놔야 돼. 반모음 뭔지 꼭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제 집중해서 하자. 자 자음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자음 체계 여러 번 그렸잖아. 그리고 갈까? 아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네. 못 그리겠는 사람. 자 솔직하게 못 그리겠는 사람. 그냥 솔직하게. 자음 체계 못 그리겠다. 빨리 손 들어봐. 절반 이상 되면 그리고 갈 거야. 안 돼? 한 4명 정도 있나? 4명 정도 있어? 자, 4명은 남아서 그리고 가자. 알았지? 이걸 왜 못 그려? 그려야 돼. 야, 바다, 가자, 서해, 물, 놀, 이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 맞춰주라고? 위치. 요 라인 딱 잘 그려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어서 할 말이 뭐냐면 의문의 교체를 요 자음 체계표를 보고 꺼내보는 거야. 개념을. 자음 체계표를 보고. 자, 교체 현상 우리 몇 가지 공부했니? 5가지.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그래. 가느다란 물방울.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이려면 가느다란 물방울이 어디에 쓰이지 않으면 음절의 끝소리에 쓰이지 않으면 어떤 단어들이 있어? 꽃, 뭐 낫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의 이 끝 자음을 보고 가느다란 물방울 아니네? 그럼 항상 뭘 떠올려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무조건 일어나나? 아니죠. 뒤에 누구를 만나는지 봐야 돼요. 형식 형태소가 올 때가 있고 실질 형태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소 얘기를 이따가 다시 또 한번 할 거야.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그대로 뭘 시켜줘? 연음 시켜줘야 돼. 모음으로 오는 형식 형태소에서는. 해볼까? 자, 꽃이 피었다라고 하면 가느다란 물방울 맞니? 꽃의 발음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생각해줘야 되지. 얘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할지 아니면 연음을 할지. 발음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니? 꽃이 피었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적용된 거예요? 안 됐죠? 왜 안 됐어요? 연음. 그러니까 왜 연음 시켰어? 여기 있는 이가 품사로는 뭐지? 조사. 조사는 형태소로는 어디에 들어가?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이유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 이유를 생각하는 게 서술형 대비예요. 서술형이 뭐가 있냐, 사실. 이유 쓰는 거 아니야? 결과값 쓰고. 그럼 얘를 또 서술형을 한번 해볼까? 자, 이거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쓰세요. 피, 따. 그럼 여기에 적용된 의문의 변동 현상을 찾으세요. 야, 이거 봐야지.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야? 아니네. 그래서 바꿔줬어요. 뭘로?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그리고 나서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났네. 무슨 규칙? 무슨 대기? 된소리 대기.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에 너무 집중해서 소리에 의존해서 하면 안 돼. 항상 머릿속에 있는 개념에 의존해서 해야 돼. 그래서 개념 공부를 계속 할 거야. 안 되면 그냥 외우라고 할 거고. 나도 포기야. 그때 가서 안 되면. 그 전까지는 무조건 개념. 자, 두 번째 규칙. 뭐가 있을까? 교체에서. 두 번째 교체. 교체, 탈락, 초격, 첨가 말고. 교체 중에서 두 번째. 비음아, 그리고, 유음아. 자, 비음아, 유음아는 요 소리가 어디로 바뀌는 현상? 요 소리가 어디로 바뀌는 현상? 요 소리로. 또 하나. 그럼 여기, 책상을 이쪽으로 살짝 빼야 돼? 가방을 앞쪽에 놓고. 책상을 약간 이쪽으로 빼.
아, 우리 안 되겠다. 우리도 키 순서대로 하자. 키 순서대로. 아, 그런 게 어딨어. 키 순서대로 하자. 키 순서대로. 자, 리을도 어디로 가는 현상? 리은으로 가는 현상. 이게 비음화예요. 근데 자리가 어디서 만날 때?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자리에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자리에서 항상 꼭 바라봐줘야 돼요.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소리가 동일한 좋은 방법이 나타나야 돼요. 앞에가 비음이라면 뒤에도 비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앞에가 유음이라면 여기도 유음으로, 앞에도 유음으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예시를 꼭 써줘. 비음화의 예시, 비읍의 예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예시, 뭐가 있을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예시. 반물 써볼까? 소리는 어떻게 나요? 반물. 자, 요거 바뀌는 거 혹시 아직 모르겠는 사람? 아직 모르겠는 사람?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이거 정확하게 풀어주는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글자 표기를 가지고 의문대로 써주세요. 비읍, 아, 비읍, 미음, 우, 리을. 자, 반물을 썼지. 여기에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는 어디일까? 요 소리들. 자, 요 소리를 보니까 좋은 방법이 같니 다르니? 다르지. 위에다 써줘. 얘는 무슨 소리? 파열음. 얘는 무슨 소리? 비음. 그러면은 얘를 파열음 하나를 이쪽으로 내려주면은 이렇게 바뀌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서 인지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는 밤물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잘 안 보이면은 그냥 의문을 쭉 펼쳐준 다음에 바꿔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소리에 의존하지 마 절대.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걷는다 해볼까? 걷는다. 발음 어떻게 나니? 그렇죠. 자음과 자음이 만난 이 위치가 바뀌죠. 소리가 걷는다. 소리 쓸 때는 항상 이렇게 대가로 써주세요. 학교 서술형 쓸 때도. 그럼 칭찬할 거야 선생님이. 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 밥물? 밥 먹을 때 뭐가 있으면 좋아? 그치. 국물 찾는 사람이 꼭 있지 않니? 국물 이렇게. 자, 혹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은? 신라? 신라? 신라는 유음악. 저희 우리 원장님 사시는 곳이 종로구. 얘가 종로. 물론 여기도 소리가 안 맞잖아. 그치? 하나는 비음이고 하나는 유음이잖아. 근데 이응을 유음으로 내려줄 수 있어 없어? 없지. 요 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하나 올려주는 것밖에 없겠지. 자, 네 번째는요. 무슨 교체가 있어요? 구개음악. 자, 구개음은 우리 공식을 한번 써볼까? 누가 누구로 바뀌는 현상?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가야 되잖아.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어요. 단 누구를 만나서? 형식 형태소의 이 소리를 만나서 혹은 반모음 이 소리를 만나서. 그래서 디귿 티읕 지읒 치읒으로 가는 현상. 이거 이유는 뭘 찍어? 자, 이유는 이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이유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다 틀리겠지? 자, 요 지읒 츠라고 하는 이 소리가 이 소리의 혀의 위치가 누구랑 유사해요? 이 소리의 혀의 위치랑 비슷해요. 그래서 드 소리, 트 소리는 저번에 우리 요거 한번 하지 않았니? 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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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이. 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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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이. 누가 혀가 덜 움직이니? 즈이 할 때가 조금 더 덜 움직이지? 그래서 그 발음의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혀가 좀 덜 움직여야 돼. 그래야 편리해져.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쓸 때는 요 즈와 츠의 소리가 이의 혀의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발음의 편리성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그런 개념을 좀 형성해 놓고 분명히 서술형어를 쓰라고 하려면 어떤 조건을 줄 거란 말이야. 그 조건에 맞춰서 쓰면 되잖아. 그치? 조건을 줄 수밖에 없어. 서술형 채점하기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쓸 때 막 기발하게 쓰잖아. 답이 되게 다양해. 한 30명한테 답 걷어보면은 답이 한 20개 나와. 그래서 항상 조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조건 주는 이유는 그거야. 자, 5번째는 무슨 소리 내기? 된소리 내기. 된소리 내기 조건 1번. 무슨 소리와 무슨 소리 만날 때? 네,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날 때. 두 번째. 오케이, 받침 누구의 받침? 용언, 간의 받침 니은 미음. 그리고 용언 어간 했으니까 미의 리을. 그리고 리을 했으니까 누구의 리을? 한자어 리을까지. 된소리 얘기 쭉 꺼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꺼낸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막 단어를 막 분석할 때 써야 되는 거야. 항상 개념대로 문제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적어도 이 안에서 우리가 교체 현상은 다 얘기가 나오겠지. 그치?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찾아주고 가느다란 물방울에 걸리지 않은 받침이 오면은 항상 음절의 끝소리 생각해주고 비음아 유음아는 이 소리가 이 소리로 바뀌고 이 소리가 이 소리로 바뀌고 이 소리가 이 소리로 바뀌고 유음아는 이 소리가 이 소리로 바뀌고 국외음아는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고 자 유일하게 뭐가 바뀌는 현상이라고 국외음아는 좋은 위치가 바뀌는 거 되게 중요해요. 좋은 위치. 된소리 대기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그렇죠? 거센소리 대기는 뭘까? 거센소리 대기. 기억이 키읔으로 바뀌어? 아니야. 그냥 가면 안 돼. 기억이 히읗 소리를 만나서. 그래서 키읔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소리 한번 내볼게. 요 흐 소리가 얘들아 흐 소리가 흐 이가 아니라 여기 목청에서 마찰을 내면서 이 소리거든. 흐 소리를 내면서 기억을 한번 내볼래? 무슨 소리처럼 들려? 흐처럼 들리니? 흐처럼 들리니? 흐처럼 들리지? 흐처럼 들리지? 그래서 거센 소리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는 축약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요 좋은 자음 체계표 가지고 그냥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들을 가지고. 알겠죠? 뒤로 넘어가시면 자 단모음 체계 여기도 한번 그려보자. 자, 화면만 보면서 단모음 체계 화면 보면서 그려볼까? 페이지 4페이지예요. 자, 써봅시다. 키, 위, 제, 왜, 해. 여기 없어요. 금, 붕, 조, 까지 여기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요 소리는.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냐? 아니요. 이중모음까지 해야 돼요. 자, 이중모음은 반모음이라고 하는 개념 알아야 된다고 했죠? 반모음은 혼자서 모음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뒤에 반모음을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반모음 이 소리를 가지고 하나씩 보내보라고 했지. 제일 먼 소리부터 보내볼까? 이야, 이야, 이야. 무슨 소리가 나? 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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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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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에, 이에, 예, 이유, 이유, 유, 이오, 이오, 요, 이으, 이으, 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여기는 안 보내요. 왜요? 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느냐? 이중모음을. 자, 두 번째는 우와, 오는 양성모음, 양성모음, 음성모음, 음성모음끼리 만나서 우어, 우어, 워. 이것도 오우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왜, 와, 왜. 이렇게 반모음 이와 반모음 오를 가지고 이중모음 몇 개니? 11개. 단모음 몇 개? 10개. 자음은 19개. 그래서 총 40자모음이라고 얘기돼요. 자, 밑에 교체 현상은 좀 전에 얘기를 했네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기 말 되게 어렵게 났다.
음절말, 평파열, 음합. 근데 해석하면 별거 아니야. 음절말은 어디니? 음절말. 음절의 끝. 음절의 끝은 어디야? 음절의 끝소리 종성. 얘들아 평음이거든. 평음. 평음은 한자로만 썼을 뿐이지 무슨 소리를 얘기한 걸까? 평음. 보통 소리, 평평한 소리. 예사 소리를 의미해요. 예사라는 게 우리가 보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지. 파열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사 소리의 파열음으로 바뀌는 거. 그럼 예사 소리의 파열음 우리 몇 개가 있니? 예사 소리의 파열음. 기억이 안 나는구나. 예사 소리의 파열음. 예사 소리의 파열음 찾아보세요. 파열음의 예사 소리 두고 그까지만.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는 얘네만 바뀌어요. 사실 요게 요렇게 바뀌고 요게 요렇게 바뀌고 디귿이 요렇게 바뀌는 현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교체도 물놀이를 할 때 얘네들은 교체 안 일어나. 위에서만 일어났지.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받침에 쓸 수 없는 소리들이 좀 있지. 쌍비읍 받침에 쓸 수 없어요. 쌍디귿도 못 와요. 쌍지읒도 못 와요. 이렇게만 지워주면은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바로 뭐 쓸 수 있고 어떤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음화, 유음화, 국유음화, 된소리 얘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넘어갑시다. 자, 니은 첨가는 중요해. 합성어와 파생어라고 하는 요 개념. 그래서 요거는 형태소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합성어, 파생어라고 할 때 요거는요. 합성어, 파생어 둘 다 형태소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만 일어나요. 그냥은 안 일어나. 그냥 한 단어에서는 안 일어나요. 한 단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인데 그 형태소가 어근과 어근이 될 수도 있고요. 어근과 접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사의 개념은 우리가 형태소 파트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접사가 결합하면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 합성되었습니다.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예시를 한번 쓰면은 여기 나와 있네. 맨 플러스 입. 얘들아, 요 man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니? man이라는 건 뭐니? man and woman인가? amen? man 할 때 그 man, 그 뭐야? 맨손 할 때 man이 어떤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의미를 더해주면서 그럼 man, 입과 입은 같은 단어니? 아니지, 서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해줘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고 의미를 더해주는 이 친구를 우리는 조사라고, 미안해, 조사가 아니지, 접사라고 하죠. 그래서 맨을 접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과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가 형성이 되죠. 그랬을 때 여기가 소리가 비어 있어. 모음으로 시작해. 이응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이응이야. 그럴 때 여기에 니은을 첨가해줘요. 그래서 소리는 마지막에 맨, 립으로 나죠. 니은 첨가. 합성어일 때도 나요. 솜 플러스 이불. 자, 여기가 소리가 비어 있죠. 그러면 솜, 니, 불 이렇게 써주시고 항상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위치에 소리가 맞는지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맞니? 비음과 비음. 오케이. 그러면 변동이 안 일어나겠지. 하나 더 써볼까? 자, 알약. 얘들아, 알약은 뭐와 뭐의 결합? 알 플러스 약.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얘는 합성어예요. 둘 다 어근이니까. 자, 그럼 소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요? 최종적으로 알약으로 나죠. 자, 어떤 소리가 첨가됐어요? 응? 어떤 소리에 첨가? 리을 첨가. 그치? 끄덕인 사람 누구야? 빨리 고개 끄덕인 사람 누구야?
리을 첨가라는 거 배웠니? 안 배웠니? 없어. 그럼 리을 첨가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니은 첨가부터. 자, 니은 첨가가 되는 순간 얘는 약이 될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위치에 소리가 같니 다르니 좋은 방법이 같아 달라. 다르지? 얘는 이음, 얘는 유음. 그러면 맞춰줘야 되겠네. 발음해봐. 안약이 편하니 알약이 편하니 알야. 그럼 무슨 화? 유음화까지. 오케이. 이은 첨가 하나, 유음화까지. 요 니은 첨가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요거예요. 알약. 반모음 첨가가 있는데요. 반모음은요, 우리가 소리 낼 때 피어라고 썼는데 발음을 둘 다 인정을 해요. 피어도 인정, 피여도 인정. 그럼 얘는 왜 반모음 첨가니? 원래는 어야. 얘는 모음이 이중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이지? 근데 소리가 최종적으로 여로 났대요. 여는 이중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자, 그러면 이 여는 누구 더하기 누구였지? 반모음 2 플러스 어였지. 그러니까 요 어에다가 반모음 2가 더해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반모음 첨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요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합니다. 인정해줘요. 나중에 맞춤법하고 표준 발음법 연결해갖고 물어볼 수도 있어서 그냥 인정한다라는 거 요 하나만 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 복습이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자, 탈락 갑시다. 자음군 단수나 말로 풀어볼까? 자음의 무리들. 우리 자음의 무리를 뭐라고 해? 겹받침이라고 하지? 자, 요 겹받침을 단수나 몇 개로 만들어준다고? 한 개로. 두 개의 겹받침을 발음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나로 발음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음 탈락도 하나 있네.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 그럼 자음군 단순화에서 얘들아 이 점따 같은 경우는 누가 없어졌어? 점따에서 리을이 없어졌지. 그럼 이거는 리을 탈락 맞니? 아니야. 왜? 얘는 그냥 자음군. 리을 탈락은 리을만 있어야 돼. 리을만. 알았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면 요 자음군 단순화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를 리을 탈락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개념이 다른 개념이야. 리을 탈락은 리을만 있어야 돼요. 알겠지? 놀다. 자, 놀다를 가지고 우리 물어볼까? 너 노니? 그러면 여기에 리을이 어디 갔어요? 탈락했어요. 그렇죠? 리을만 있었는데 리을만 탈락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표기로 인정하나? 이거 표기로 인정하나? 우리 글을 쓸 때. 논이라고 쓰니 논리라고 쓰니 논이라고 쓰지. 그럼 리을 탈락은 뭐로도 인정도 해? 표기로도 인정. 표기로도 반영을 해요. 표기로 반영하는 애들이 몇 개 있어. 의문의 변동은 원래 표기 반영 잘 안 하거든. 된소리 대기 표기 반영하니? 안 하지. 비음화 표기 반영하니? 안 하지. 근데 의문의 변동인데 표기로 반영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의탈락, 또 아탈락, 어탈락. 끄어서 우리 끄다를 가지고 명령을 한번 해볼까? 야, 불 좀 가서 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자 어간에 있었던 의가 어디 갔어요? 탈락했어요. 근데 소리로도 꺼라라고 하고 표기로도 꺼라라고 하지. 그래서 얘도 표기로도 반영해요. 맞춤법까지 우리 연결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 동일 모음이라고 했을 때 아라던가 어 모음이 반복되면 탈락해 주는 거예요. 가다를 가지고 명령해 볼까? 야, 저기로 좀 가. 저기로 좀 꺼져 이러지 말고 저기로 좀 가. 그러면 자, 여기서는 뭐가 탈락했어요? 다가 탈락했나 그냥?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원래는 가, 아라고 하는 명령형 어미가 붙었는데 소리가 아와 아가 같으니까 얘가 하나 탈락하는 현상. 이거를 모음 탈락, 동음 탈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축약에서는 거센 소리 대기 하나 있었죠? 거센 소리 대기도 항상 이 자음과 자음 소리에 히읗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히읗은 제대로 소리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이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히읗이 있으면 또 합쳐주고, 히읗이 있으면 합쳐주고, 히읗이 있으면 합쳐주는 거예요. 이거 발음 어떻게 나니? 응? 밀타? 그럼 자, 여기 보자. 자음군이 이렇게 갔으니까 자음군 단순한가? 아, 또 왜 끄덕여? 왜 끄덕여 또? 자음군 단순하라고 하면 안 되지. 어? 아니지. 히읗이 어디 갔어 그러면? 탈락해야지. 히읗이 뭔가 어디로 가야 되잖아. 어디로 안 갔어? 어디로 갔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럼 히읗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이미 여기 아직은 그 존재감을 내뿜고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축약이라고 해야 돼요. 자음군 단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소리랑 결합했는지까지 봐야 돼. 알겠지? 되게 어렵지? 볼 게 많어. 그러니까 개념이 완벽해야 돼. 자, 넘어가서 우리 형태소.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은 뭐니? 형태소. 의문과 형태소의 개념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정의할 수 있어야 돼. 의문은 얘들아, 의문은 뭐라고 해? 뭐라고 정의할 거야? 뜻을 구별해 주는 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지. 자, 형태소는 뜻을 지닌 최소 단위.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뜻만 있으면 걔는 형태소가 돼요. 자, 보았다 할 때 요 앗 또는 엇. 자, 요런 친구들은 형태소일까? 형태소일까? 그럼 얘는 뜻이 없어? 뜻 있어? 근데 왜 이래? 이러고 막 이래. 뜻이 있으면 뭐라고? 형태소.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어? 그래,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문법적 뜻이 있지. 자, 그래서 이런 문법적 뜻까지도 우리는 포함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문법적 측면을 어디서 나타내 주냐면, 자, 제가 여러 번 그리라고 했습니다. 용언에 하나 그려놓자. 용언의 구조. 귀찮지? 이거 우리 한 7번은 그리지 않았니? 그래도 그리자. 자, 용언은 뭐와 뭘로 돼 있어요? 간과 미로 되어 있어요. 자, 어간은 무슨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무슨 부분? 변하는 부분. 활용해서 변하는 부분. 자, 그래서 그럼 이거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야?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어디까지가 어미인지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래, 활용시켜 봐야 돼. 절대적으로 이거 눈으로 찾으면 안 돼. 활용시키면서 생각해야 돼. 먹다는 어디가 어간? 다는 어미. 그치? 먹히다는 어디가 어간? 두 개가 나와서 먹기 하나 나오고 먹히가 나왔어. 어딜까? 뭐 해보라고? 활용해봐. 먹히였네, 먹히네, 먹히고 어디까지가 변해? 어디까지가 안 변해? 먹히까지가 안 변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자, 항상 꼭 활용시켜 봐야 돼. 어간 어미 찾을 때 눈으로만 찾지 마. 그럼 먹혔다는 어디까지가 어간? 어디까지가 어간? 그래, 요게 얘들아 무슨 모음으로 써 있니? 이중 모음이 써 있지. 자, 이중 모음은 항상 풀어주세요. 어떻게 풀어주세요? 히, 다 이렇게 풀어줘야 돼. 알겠지? 풀어서 생각해야 돼요. 이중 모음은 이따가 나중에 우리 문법 요소할 때 할 거고. 자, 어미를 조금 더 나눠봅시다. 어떤 어미, 어떤 어미?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어마어미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먹히 얻다에서 누구는 있어도 되고 누구는 없어도 되니? 먹히 얻다에서 어미 중에서 엇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말이 되지. 먹히다. 그럼 얘는 선어말 어미예요. 구분할 수 있냐 없느냐. 선어말 어미 찾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다는요. 이때는 어말 어미가 되겠죠. 자, 어말 어미가 또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어요?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로요. 종결 어미? 그럼 자, 이때 먹히 얻다 할 때 다는 문장을 종결시켜주고 있니? 아니야? 기본형으로 종결시켜주는 어미지. 그래서 종결 어미 5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형서문, 의문문,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 자, 요 얘기는 여러분들 상대높임법 뒤에서 할 건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예요. 5가지 뭐라고? 형서문, 의문문,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 그냥 5개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뭐 평의, 감청명, 평의, 감청명 이렇게 외우더라도. 연결어미는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연결어미도 뭐 세분화하면 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은 패스. 전성어미가 또 나뉘지? 무슨 형 전성어미? 전성어미. 전성어미 어떻게 나뉘어? 왜 답이 없니? 전성어미 어떻게 나뉘어? 야. 전성이란 단어 뜻은 뭐야? 전성. 전성기를 맞이한 건가? 아니지. 무슨 의미야? 전성. 성분을 혹은 성질을 전환시켜 준다고요. 누구의 성질을? 이 용언의 성질을. 자, 용언은 어디에 쓰이는 성질이 있어요? 서술어에 쓰이는 성질이 있는데 성질을 전환시켜서 누구처럼 쓰이게끔 해줘? 명사처럼, 부사처럼, 또 하나 더, 관형사처럼.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우리 용언의 어미 받침 리을 뒤에는 그때 리을이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잖아.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서술어 자리로 원래 쓰여야 되는 이 용언이 부사처럼 쓰였어요. 무슨 어가 돼요? 부사어가 돼요. 관형사처럼 쓰여요. 관형어가 돼요. 명사처럼 쓰이면 뒤에 조사와의 결합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해줘요. 중요한 거 관형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나중에 우리 맞춤법 할 때 띄어쓰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결된단 말이야. 안 되면 외워야지 뭐. 그래서 형태소 같은 경우는 자립할 수 있느냐 의존할 수 있느냐 자립이란 거는 그냥 이렇게 나라고만 써도 괜찮지 즉 단어 기준이에요. 얘는 단어라고 봐도 무방해요. 단어는 품사라고 봐도 무방해요. 누구만 빼고 조사, 어간, 어미만 빼고 그리고 접사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의존 형태소예요. 각각의 단어들, 품사들은 다 자립할 수 있어요. 조사, 어간, 어미, 접사들은 의존해야 돼요. 그럼 용어는 최소 몇 개의 형태소니?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최소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어? 2개의 형태소야. 용어는 무조건 2개의 형태소부터 시작이야. 거기에 선어말 어미까지 쓰였으면은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형태소를 잘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의미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 주냐, 문법적인 측면을 나타내 주냐. 그래서 문법 형태소에는 미, 조, 사, 접, 사. 자, 요렇게 왔네. 예, 이렇게 왔네. 누가 빠졌어? 가는 실질 형태소예요. 다른 품사들은 다 실질이고 자립이야. 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친구들은 부사, 관형사. 그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지?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단위다. 조사 같은 경우는 자립할 수 없어요. 자립할 수 없다 무슨 형태소다? 위에서 했지? 의존 형태소예요. 그런데도 단어로는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러면 요 예문을 단어 기준으로 다 나눠볼래? 일단 띄어쓰기 기준으로 다 나누면 돼. 띄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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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띄어쓰기 기준이야. 그리고 누구까지 찾아주면 된다고? 조사. 자, 조사만 찾아볼까? 넓은 조사니? 아니지. 이건 어미 활용된 거지? 밭을 오케이. 요 조사. 갈고 조사 있니? 없지? 있는 조사 있니? 사람은 조사. 이 마을에 오래 살았다. 여기에 조사까지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되겠죠. 자, 띄어쓰기 기준으로 다 끊어주시고 조사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른 걸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형태소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 형태소 분석. 넓은이란 단어를 가지고 형태소 분석. 넓은 한 단원이 한 형태소인가? 아니 기본형 누구였어 얘는? 넓다에서 온 거지. 자, 넓다에서 얘들아 뭐가 뭘로 바뀌었어? 다가 은으로 바뀌었지. 자, 은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고급지게 하면 뭐가 된 거야? 어미 활용된 거지. 어미 활용됐어요. 자, 어미가 활용되면서 넓은이라고 하는 이 은자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밭을 수식해주고 있지. 자, 밭이라고 하는 체원을 수식해주니까 무슨 어미? 무슨 어미?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활용된 거잖아. 이런 과정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문법할 때. 제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구나. 하나 더 해볼까? 자, 갈고 기본형 누구? 갈다. 누가 누구로 바뀌었어? 다가 고로. 고급진 언어로 해볼까? 어미 활용. 그럼 이때 고는 어떤 느낌이니? 갈고 플러스 있다지. 두 개의 어미를,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해줬어? 연결시켜주는 느낌이지. 그럼 무슨 어미야? 연결어미, 연결어미. 이때는 연결어미예요. 아니, 보이면 보이는 대로 하고 안 보이겠으면 요거는 포기해. 괜찮아. 있다. 기본형 있다지. 있다에서 는으로 어미 활용되면서 사람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렇죠? 살았다도 어미 활용해, 살았다도 형태소 분석해볼까? 살았다. 기본형은 뭘까? 살다네. 살다에서 살았다. 무슨 어미가 하나 더 쓰였어요? at이라고 하는 어미는 무슨 어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선엄한 어미.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계속 하시고 우리 적어도 이 시험 기간 안에서는 문법 오타쿠가 됩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카톡을 쓸 때마다 선생님 말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카톡을 쓸 때마다 선생님 말을 분석.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 중이야. 매일 아침 8시에 문법 문제를 좀 이렇게 올려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1교시 전까지 풀어내는 걸로. 할 수 있을까? 할까? 아니야? 왜 아니고 할까? 할까? 할래? 문법 문제는 그냥 다른 종이 없어도 돼. 그냥 여러분한테 내가 설문지 딱 보내주면은 그 안에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 알겠죠? 2주만 해보자. 알겠지?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자, 어근과 접사. 여기 또 이제 접사의 개념이 하나 있죠. 요 접사, 어근과 접사는요.
이 접사, 어근과 접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냥은 안 나오고요. 단어가 합쳐질 때. 두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로 형성될 때 그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접사를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 문법 요소 파트에서도 연결돼요. 어근에 붙어요. 이 접이라는 단어가 접착제의 접자에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한다라는 거는 그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자, 또 새로운 단어로 형성시켜 줘요. 그리고 심지어 품사도 바꿔줘요. 원래 어근이 갖고 있었던 품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품사도 변화시켜줘요.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 써야 돼. 새로운 단어도 형성해주고요. 품사도 변화시켜줘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까? 여러분들 뒤에서 이희리기, 우구추 다 들어봤지? 학교에서? 그러면 자, 낮다라고 하는 이 친구를 낮추다라고 하면은 누가 붙었어? 추가 붙음으로써 의미가 똑같니? 달라졌니? 의미가 달라졌죠? 의미가 달라졌고요. 새로운 단어로 형성됐어요. 그럼 이 추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접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품사도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낮다는 품사가 뭐니? 응? 형용사예요. 맞아요. 낮은 상태와 성질이니까. 근데 낮추다 할 때는 이거 우리가 무슨 표현이라고 하니? 피동과 사동. 사동 표현이거든요. 자, 사동이라고 하지 마시고 뒤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얘 동사예요. 사동. 피동은요? 피동에서 끝나지 마시고 얘 동사예요. 피동사, 사동사, 동사로 바뀌었어요. 품사 바뀌었죠? 또 해볼까? 놀다. 자, 놀다의 놀을 가지고 놀 플러스 이로 만들어줄 거예요. 무슨 놀이, 소꿉 놀이, 인형 놀이. 자, 요 이가 붙었으니까 원래 놀다는 동사의 느낌이었지. 근데 놀이, 인형 놀이. 아, 맨날 가면 인형 놀이 해주고 있어. 아빠! 왜? 그러니까. 응, 응. 우리 딸 얘기야. 요새 인형 놀이 잘해주고 있어. 너무 재밌어. 재밌다고 막 마인드셋 하고. 막 뭐라고 하니? 막 1인 3역해. 옛날에 뭐 공룡이 있었어요. 자, 요때 이가 붙으니까 품사가 뭐가 바뀌었어? 오케이, 명사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렇게 명사로 바꿔주는 얘도 접사네. 나중에 또 얘기할 거야.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복습을 하면서 조금씩 개념 확장, 그리고 개념은 정교화. 자, 밑에서 얘기했네.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둘 다 어근과 어근. 근데 여러분들 어근이랑 접사 구분하는 거 상당히 힘들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봐야 돼. 여기 있는 얘기, 여기 있는 거 보면서.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 요 접사가 앞에 붙으면 접두사고 뒤에 붙으면 전미사라고 하죠. 영어에서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접두사, 전미사. 파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요 파가 갈래라는 거예요. 갈래를 이뤄서 생기는 거. 생성되는 거예요. 파가 그 파야. 여러분들은 어느 파에 속해 있니? 어느 파에 속해 있어? 광동파에 속해 있잖아. 그치? 그 파를 이루다, 갈래를 이루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나 했던 거, 맨이라고 하는 이 접사는 맨 손도 되지만 맨 발도 되지, 맨 몸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갈래를 이룰 수 있죠. 팔을 이룰 수 있죠. 그렇죠? 새 빨갛다, 새 파랗다. 요 새도 그러면은 갈래를 이룰 수 있으니까 접사예요. 돌다리는 돌에 뭔가 갈래를 이룰 수 있는가? 돌다리, 돌손, 돌나무. 그건 안 되는 거 같지? 얘는 돌 플러스 스톤 플러스 브릿지. 서로의 의미가 있네. 각각의 의미가 있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 그래서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접사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번에 관건이에요. 여기까지가 형태소 얘기고 혹시 여기도 했니? 통사적, 비통사적 학교에서? 했어? 했어? 빨리 했어? 그러면 조금만 더 가자. 자, 요 통사라는 단어, 얘들아 통사라는 의미부터 처리하자. 통사 무슨 단어일까? 통사. 요 통사라는 단어는요, 사자가 무슨 사자? 품사, 품사, 품사. 자, 품사를 통합시켜주면 뭐가 될까? 이 얘기는 품사 더하기 품사. 품사 더하기 품사 더하기 품사가 되면 하나의 뭐가 이루어져?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그치? 단어 더하기 단어를 더해서 우리는 하나의 문장을 만들잖아. 그래서 결국 이 통사라는 단어는요, 문장이라는 거예요, 문장. 그럼 문장처럼 합쳐진 합성어라는 의미고, 그럼 문장처럼 합쳐진 합성어는 문법 규칙에 맞는 거. 문법 규칙에 맞는 합성어예요. 근데 우리는 문법 규칙에 맞는다는 걸 다 몰라. 안 외워도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통사적 합성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법 규칙에 맞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만 보자.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문법 규칙에 맞는 걸까? 생각해봐. 조사를 생략하고 우리 말을 자주 하니 아니면 조사가 꼭 있어야 되니? 너 봐. 조사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해도 말을 우리는 자주 하지.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통사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통사적만 외우면 돼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통사적 할 때 이 비자가 문장의 규칙에 어긋난 거예요. 문장 규칙에 맞지 않는 거. 첫 번째가 어간이 어미 없이 명사에 연결됐대요. 그럼 옆에다 다시 쓸게. 어간 플러스 체연. 뭐 이상하지 않냐? 어간이 갑자기 체연이랑 연결될 수 있나? 어간이 원래 체연이랑 연결할 수 있나? 어간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어미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체연을 꾸며주려면 무슨 어미가 있어야 돼? 체연 수식, 체연 수식, 체연 수식. 관형사형 어미. 자, 관형사형 어미가 없는 채 체연을 꾸며주고 있대요. 오늘 점심에 덮밥을 먹었거든, 나는. 제육덮밥. 근데 이 단어가 비통사적 합성어다. 찾아보자, 그 이유를. 이게 왜 비통사적 합성어일까? 자, 밥은 체연 맞아? 명사 체연이지. 자, 덥은 어디서 오네야? 기본형. 덥다에서 어간이 어디까지니? 덥고 덥네. 여기까지가 어간이네. 어간만 있죠. 누가 없어요? 어미가 없어요. 원래는 무슨 밥이어야 될까? 덮은밥. 그치? 덮은밥이 돼야 되겠지. 맞아. 연음시켜야 덮은밥이 되는 거다. 연음시키면 덮은밥이고. 자, 어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로 접칼도 하나 나왔지. 접는 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접칼이라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는요. 어간이 누구랑 만날 때? 어간을 만날 때. 중간에 누가 없어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 어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이 학원 올 때 이제 학원을 오가죠? 오가다. 라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 자, 오가다는 어떤 단어에 합쳐진 걸까? 오다와 가다를 우리는 합쳐서 쓸 때 어떻게 써야 할지 조금 더 맞아? 고가다라고 어미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어미 자체가 없어졌네. 그렇게 해서 단어가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해요. 여기 예시는 건북단데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되니? 오케이, 검꼬북다라고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겠지? 그 자연스러움을 인위적으로 비통사적 합성어로 만들어 버렸네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부사가 체언을 꾸며줄 때. 자,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느낌. 자, 체언은 누가 꾸며줘야 돼? 체언 수식, 체언 수식, 체언 수식. 반영사가 꾸며줘야 되는데 부사가 꾸며줘요. 부사의 역할은 체언 꾸며주는 게 주된 역할이 아니잖아. 가끔 꾸며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척척 박사. 그럼 척척이라고 하는 부사가 여러분들 언제 쓰이니? 척척. 척척 해내다. 척척 알다. 뭐라고 또? 척척? 한번 써봐. 척척하다, 척척 해내다, 척척 알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지금 여기 뒤에 박사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이런 경우. 자, 보슬비가 여기서 예시로 나왔네. 보슬은 언제 쓰니? 우리 보슬보슬 내리다. 그치? 보슬보슬 내리다 하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부사예요. 그런데 요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 그때가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세 가지만 외워주세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럼 여기서 문제로 될 수 있는 거는 자, 단어의 형성 중에서 합성의 방식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비통사적 합성어 4개 주거나 통사적 합성어 4개 줘갖고 거기에 다른 거 하나씩 껴서 문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 근데 진짜 어렵게 내면 비통사적 합성어 다 준 다음에 여기서 유형 다른 거 고르세요 할 수도 있어. 어간에 체언 결합한 거 4개 주고 어간에 어간 결합한 거 하나 주고.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세요. 자, 접두파생어, 전미파생어는 아까 전미사, 접두사 얘기를 한 거고요. 단어의 의미관계도 했니? 학교에서? 의미관계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했어? 자, 하신반. 했어? 가자. 자, 좀 전까지는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갔냐면 단어가 만들어지는 형성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결합을 했느냐. 그 결합의 양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어차피 뒤에 야 잠깐만 로마자와 외래어 표기법도 했어? 오케이.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 주소를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의정부시 서부로. 자, 단어의 의미 관계는 이제 형성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연결 부분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유의 관계로 단어의 의미 관계 형성되는지 또 반의 관계로 형성되는지 상하 관계로 형성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유의어라고 하고 반의어라고 하고 상의어, 하의어라고 얘기를 하잖아. 제일 중요한 거는 반의어예요. 유의어도 가끔 나오지만 자, 반의어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서로 반대될 때 하나의 요소만 달라야 돼요. 한 개의 요소만 반대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슨 요소가 반대되니? 성별, 그치? 성별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은 아버지와 딸은 반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왜 안 돼? 성별도 다르지만 세대도 달라요. 그쵸?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의 관계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반의어에서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니까 상보 반의어라고 해서 완전히 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상보 반의어. 좀 어려운 말 쓸게. 상보 반의어는 둘 중에 하나만이야. 다른 건 없어. 남자 아니면 여자. 살다 아니면 야, 남자 아니면 여자야. 중간에 이상한 생각하지 마. 뭐 젠더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런 건 없는 거야. 자, 살다 아니면 죽다. 뭐 죽기 직전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알겠지? 완전히 반대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자, 두 번째는 등급 반의어예요. 등급 반의어는 정도 반의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정도가 포함이 돼갖고 완벽하게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 빠르다와 느리다.
자, 빠르다의 반대는 빠르다는 항상 느린 게 반대가 아니라 안 빠른 것도 있고 매우 빠른 것도 있고 매우 느린 것도 있고 적당히 느린 것도 있지. 그래서 얘네들이 빠르다와 느리다까지 막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뉠 때, 정도로 나뉠 때 매우 빠른 것도 있고요. 매우 느린 것도 있고요. 약간 빠른 것도 있고요. 약간 느린 것도 있고. 이런 느낌의 바니어가 정도 바니어예요. 등급 바니어예요. 방향 바니어도 있어요. 방향 바니어는 위, 아래, 좌, 우. 방향성을 가질 때. 자, 유의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어휘력이 필요한데 고유어와 한자어의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상위어, 하위어는 포함 관계니까. 근데 얘는 고정되진 않아. 왜냐하면 자, 소나무가 하위어지만 이 소나무를 상위어로 삼고 있는 또 다른 소나무들이 있을 거야. 뭐 적송, 무슨 송 있지? 금강송, 소나무의 종류별로 하면은 얘는 또 상위어가 되지. 그래서 얘를 항상 상대적으로 상하 관계가 잡히는 거예요. 현악기는 상위어지만 얘도 하위어가 될 수 있다. 악기. 현악기니까 그냥 악기에서. 모든 악기에 현악기 종류가 있는 거고 그럴 때는 하위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다라는 거 상하 관계는요. 상대적 관계예요. 자, 의미에서 좀 더 얘기합시다. 자, 요 의미 변화가 되는데 그런 거 잠깐만. 합성어에서 그 얘기 안 나왔네. 학교에서 혹시 요 얘기 했니? 합성어에서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 모르니까 혹시 써놓자.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 내가 제대로 써놓을게. 미안해.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데 대등하게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 부모라는 단어. 어머님과 아버님, 어머니와 아버지. 누가 더 우세하니? 물론 이제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대등하게 결합하죠. 근데 종속적으로 하는 거는요. 손수건 같은 경우 손 플러스 수건인데 손을 닦는 수건이지. 이런 느낌으로 꾸며줄 때 융합이라고 할 때는요. 요 융자가 녹을 융자예요. 녹다. 그래서 의미가 아예 녹아서 없어져요. 가시방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가시방석에 앉았지? 아니야? 그럼 가시방석은 무슨 방석이야? 여러분들 진짜 가시 있어? 가시의 의미가 사라졌지. 어떤 불안감이라고 우리가 의미가 달라질 때. 하나 또 조심해야 되는, 혹시 모르니까 써놔요. 자, 밤낮이란 단어가 대등합성어인 경우도 있고요. 융합합성어인 경우도 있어요.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방학때 되면 밤낮이 바뀌지 않니? 그치? 그때는 밤하고 낮이 바뀌는 거예요. 대등합성어예요. 그때 쓰인 거는. 근데 요새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밤낮 없이 공부해야 되지 않니? 그럼 그때는 밤낮이 진짜 밤낮이 없는 걸까? 어떤 의미야? 항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늘이라고. all day가 돼버리지.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때 우리는 융합합성어라고 얘기해요. 하나만 좀 적어놔. 혹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합성어 파트에서는 통사적, 비통사적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이 합성어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혹시나 몰라서 써놨어요. 자,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 있고 축소되는 경우,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2학기 때 국어사
그 중세국어 하면서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확대된다라는 거는 의미가 손이라는 단어, 핸드라는 단어가 노동력으로 의미가 확대돼서 주변적 의미로 될 때, 주변적 의미가 더해질 때 우리는 의미가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는 옛날에 사랑하다라고 이 단어는요, 생각하다라는 단어 5월 또는 사랑의 이 두 가지 의미인데 지금은 사랑하다라는 뜻만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옛날 국어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국어는요, 이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말이었어요. 일반적인 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은 높임이 되거나 혹은 낮춤이 되겠죠. 자신을 좀 더 낮춰서 표현할 때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써놓을까? 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놈이라고 할 때는 옛날에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야 이놈아 하면은 기분 좋아? 아니지? 비속어로만 쓰여요.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아, 의미 확대됐을 때 하나만 더 쓰자. 바가지. 자, 바가지 같은 경우가 진짜 옛날에 바가지는요. 조롱박으로만 만든 거 있지. 그 조롱박으로만 만든 거. 그 식물을 이렇게 박으로 안에를 파갖고 말려갖고 딱 이렇게 막 그런 데 나오잖아. 머리 이렇게 예능 같은 데 보면은 머리 팍 쳐갖고 깨지게끔. 그 바가지만 의미했지만 지금은 모든 재료에 뭔가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바가지라고 표현을 하지. 플라스틱 바가지, 뭐 철 바가지, 뭐 양푼. 그렇게 해서 확대가 되는 경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쉽게 의미 이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여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지금 예쁘다라고 하지. 예쁘면 좋은 거 같지? 중세국어에서는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어리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이 어리다는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지 옛날에는요. 어리석다예요. 아, 자 이제 쉽시다. 이 어리고 어여쁜 것들아 쉬자. 어떤 의미일까? 어디? 아, 일반적 말. 일반적인 말. 말씀이란 게 그 우리 말을 의미한다. 네가 말했니?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높임의 말씀이 돼버리고 낮춤의 말씀이 돼버리죠. 아, 선생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높여서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낮추게 되죠. 아유, 이 어리고 어여쁜 것들 얼른 쉬어라. 10분만 쉽시다.